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하영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 문제 2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영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합니다. 이 시간에는 착오법 통보하겠습니다. 1번 착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 유효입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제일 끝에 중요부분 착오인가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2번 처음부터 보세요. 건물과 그 부지를 현 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그 부지 지분이 부족하다. 이건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죠? 맞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표시상 착오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뭔가 표시를 잘못했다는 거죠. 3번 부동산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게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표시상 착오 맞습니다. 서명 날인이 표시죠. 표시를 지금 잘못했어요. 3번은 제일 끝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당연히 중과시 나오겠죠.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시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죠. 표의자가 중과실에 빠지면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처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땐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제일 끝에 보세요.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5번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통기착오는 이건 중요부분 착오 될 수 있죠.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사기강박 110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사기강박 당해서 매매했습니다.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해야겠죠. 이게 당사자가 한 사기강박입니다. 이 항은 다릅니다. 자, 매매는 갑과 을이 했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면 병은 제3자입니다. 병이 매매한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을이 병에게 사기강박 먼저 당해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을은 당했으니까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을이 취소하면 상대방 갑이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갑도 을이 사기강박 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한해서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선무죠. 그럼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을이 사기강박 당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상선무를 원칙으로 봐서 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게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한해서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은 110조 1항으로 갑니다.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똑같은 사람이죠.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이건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당하들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갑이 알았거나 알 수 틀립니다. 본인 갑이 그 사실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리인 기만강박 나오면 대리인은 일단 제3자 아닙니다. 그럼 1항으로 와요. 그래서 당한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할 때 상선무죠. 그땐 취소할 수 없답니다. 2번은 제일 끝에 선의 3자에 포함되는가 물어봤습니다. 포괄승계인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이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건 제3자 기망이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자, 표의자는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 자라는데 연대보증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표시의 착오입니다. 이건 표시상 착오죠. 서명이 표시인데 신원보증이 알았는데 연대보증에 했죠. 이건 표시상 착오라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까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다음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인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정해진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시가는 착오 취소도 못하고 여기처럼 사기 취소도 못합니다. 저 5번은 대리인 의뢰사기 나왔나요?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그럼 갑의 대리인 의뢰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병은 갑이 본인이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표현이 몰라도 맞았죠. 사기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세우세요. 대리인의 기망 강박 나오면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겁니다. 이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발송할 때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사망하여도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유효 맞았어요. 2번은 제일 끝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가 물어봤습니다. 의사표시는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자, 2번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놓인 때 그럼 유지 가능하죠. 이게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이 된 거라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맞았습니다. 3번도 제일 끝에 도달된 것으로 본가 보는 겁니다. 그럼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판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그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대로 유효죠. 유효. 다음 그 법정 대리인부터 다 틀렸죠. 법정 대리인 이하 다 틀렸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여기 1번처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그 뒤에 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은 제일 끝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요지 가능하죠? 그럼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쪽 상단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가 딱 4가지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밑에 1, 2, 3, 4, 5에서 제착사강 빼보세요. 1번 착오 빠지죠? 2번 기망, 사기 빠지고 3번도 사기. 4번이 정답이죠?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 불법 조건이 정답. 5번은 착오, 나머지 다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을 보겠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무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봅니다. 그럼 새로운과 소고바이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고 소고바이어는 뒤로 안 어울립니다. 그럼 소고바이어 같은 말이 처음부터고 같은 말이 법률행위 집터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성립 시 틀립니다. 이건 그때부터에 맞죠? 그래서 서초법 같은 말이고 다 틀렸습니다. 특히 법률행위가 계약 성립 시 같은 말입니다. 서초법 꼭 외우세요.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하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가능합니다. 다음 3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반사회주 법률행위, 둘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셋째 기타 강행법 위반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럼 박스가 나오면 밑에 1, 2, 3, 4, 5 개수가 같은가 보세요. 2개짜리하고 3개짜리가 있죠. 그럼 많게는 3개까지 알면 되겠네요. 기억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죠. 니은 무권 때리는 법률행위는 추인 가능하죠. 디귿 불법 조건이 있다. 첩계약.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리을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규정은 추인할 수 있어요. 정답이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6번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범위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104조 무효는 추인은 안 됩니다.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 줍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이게 108조 무효죠. 이 허위 매매를 무효행위 추인했네요. 아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없습니다. 소초법 틀려요. 그 다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체결한 때 틀렸죠. 이게 법률행위시죠. 아까 소초법 법률행위시가 계약 체결한 때 틀렸습니다. 소급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적극가다 모이면 그냥 무조건 무효하시면 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니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즉 잘못한 자라도 무효라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로 열고 유동증오에 써줬네요. 옳은 것입니다. 그럼 박스가 나왔죠. 그럼 1, 2, 3, 4, 5 개수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최대 3개만 알면 되겠네요. 자, 옳은 겁니다. 기억. 계약금으로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말은 중도금 안 줬단 말이죠.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착수 아니죠. 설령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이미 틀렸습니다. 더 이상 계약금 해제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이행을 소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정답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정답이 이미 니은이 정답이니까 3번 나왔네요. 이미 정답 3번입니다.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둘 다 계약을 깨자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리을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럼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해제됐다면 그 계약은 여든지 유동적 무효 들렸죠. 이때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취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제한 능력이 나오겠죠. 1번 제한 능력 나왔죠. 이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리하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즉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취소권은 추이인할 수 있는 날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 10년 내에 맞았습니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 맞아요. 소급 무효입니다. 4번은 제일 끝에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있는 거 물었죠. 당연히 제한 능력이죠. 그래서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서 받은 급부를 선이하기 불문하고 현존한도 상환합니다. 맞았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취소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며,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권 소멸을 맞았습니다. 정답 확실히 1번입니다. 다음 법정 추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입니다. 그럼 취청양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145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기관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보는 거죠? 법에서 본다죠.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포기한 때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2호가 이행 청구의 청, 5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 양도의 양, 이 청구 양도, 이 청양은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는 누가 해도 추인이 되는데 이 2호, 5호 청구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청양 이렇게 보세요. 자, 9번입니다. 상단의 법정 추인은 추청양 가능하고 상대방이 청구 양도는 안 됩니다. 9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럼 누가 기망당했죠? 을이 당했습니다. 그럼 취소할지 추인할지 누가 선택하죠? 을. 을이 취소권자예요. 을이 취소권자입니다. 을을 기망해서 건물을 매도한 객을 을과 처리했다.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근데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는 경우 물어보면 주어가 취소권자가 답이에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취소권자. 왜냐면 아까 추청양이었죠. 취소권자는 뭘 하더라도 다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면 주어를 빨리 누구를 찾아요? 취소권자 을. 그럼 1, 2, 3은 주어가 다 갑이라 땡. 4번 기망상태 벗어난 을이 5번도 을이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4번 기망상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을이 이의 없이 뭔가 이행했죠.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5번 같은 지문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시는 안 나와요. 볼 필요 없는데 읽어만 볼게요.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요. 이건 취소한다는 말이죠. 취소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이 되지 않죠.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정권을 양도한다. 땡입니다. 이건 취소한단 말이에요. 5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뭐 20년간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정답은 그냥 4번입니다. 자, 10번과 비교하세요. 10번은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게 아닌 겁니까? 그리고 가로는 보는 거 아닙니다. 가로는 엄청 길죠? 이건 출제자가 오답 시비를 면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법정 추인은 추청양 그리고 상청양 X 그랬죠? 그럼 10번 문제처럼 법정 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주어가 상대방을 찾으면 돼요. 그럼 1, 2, 3, 4에서 주어가 상대방은 뭐 3번밖에 없네요. 그럼 뻔히 뒤에 청구 양도 나옵니다. 상청양.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아까 9번 문제처럼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추청양 주어가 취소권자가 답이고 여기처럼 법정 추인이 아닌 거 그러면 상청양 X 주어가 상대방인 게 답입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 주간민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민법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